반갑습니다. 금우입니다. 반갑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인사로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선빵 도심 선빵을 운영하면서 이 선에 대한 안목 그리고 선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 선 공부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 이제 근본 불교, 이 초기 불교와 선 불교가 많이 대립이 되는데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 표현도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둘이 아닙니다. 결국은 같은 공부인데 그 표현력과 이해력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같은 걸 얘기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 공부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 공부가 왜 먼저 되어야 하면은 이 부처님께서 팔정도 수행을 말씀을 하셨죠. 이 팔정도 수행을 말씀한 이유가 부처님 수행법 이전에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띠, 알아차림, 그리고 이제 정념 이런 수행법은 부처님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수행법입니다. 그 부처님 이전에도 그 스승이 누구냐? 그 알랄라 깔라마가 우타카라마 부타 그 두 스승이 이미 그 사띠를 가지고 있다고 이런 니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띠와 정정과 정념은 이 팔정도 수행 이전에 이미 있었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께서 그 수행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팔정도라는 수행 체계를 확립을 했을까? 그 이유는 이것이 사띠 알아차리고 정정과 정념을 해보니까 결국엔 사견으로 하더라 이겁니다. 사견. 이 사견이라는 것은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 개인의 의견으로 하다 보니까 각자 나름의 사견으로 가버리니까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처께서 이것을 팔정도를 설한 이유가 제일 앞에 정견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견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 팔정도가 저절로 되는데 이 팔정도의 수행 체계는 기본적인 수행 체계입니다. 이 뭐 대단한 수행 체계가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학인들이 하는 기본적인 수행 체계고 모두가 하는 기본적인 수행 체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견이 먼저 되어야 한다. 그럼 정견이 뭘까? 정견은 너무 이렇게 제가 이제 경전의 얘기만 하면 딱딱하니까 정견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 아름답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정견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수행을 하는 이유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또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고 그렇게 따뜻하게 한평생 살아가다가 그렇게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죠. 그럼 아름답다의 뜻은 나답답니다. 나답다. 나다워진다. 그 석보상절이라는 책에 이 석보상절이라는 책은 그것은 이제 석가의 이제 일대기와 그다음에 석가의 가르침 중요한 부분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좀 줄여가지고 나온 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아름답다의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서 아름답다의 표현은 이런 밖에서 이해하는 우리가 각자가 이해하는 아름답다, 뭐 풍경을 보고 아름답다, 그 이성을 바라보고 아름답다 그 뜻도 맞습니다. 맞는데 근본적인 아름답다의 뜻은 나답다입니다. 나답다. 나답다라는 것은 이 세속에서 만들어진 자아에서 만들어진 누구답다, 뭐 철수답다, 영이답다 그런 나답다가 아니라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불성, 이 근본에서의 아름답다, 그 본성, 원래 그 시작점,
그 본래의 품성에서 가까워질 때 아름답다. 그 본래의 품성은 다른 말로 연기입니다. 서로 조합돼서 상호적으로 조합돼서 조건 형성되어진 나. 그 모든 것이 연기되어서 만들어진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인연 화합돼서 일어나는 것이지 뭔가 기울여지는 게 없습니다. 다 똑같이 모든 것이 인연 화합돼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분별할 뿐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름답다. 그것이 인연법, 12연기를 이해하는 것인데 이 12연기를 이해하려면 팔정도 수행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수행이라고 하니까 거추장스럽게 막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이 팔정도에 제일 먼저 되어야 할 정견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 정견을 그 니까야 경전에서 풀어 보면은 정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성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리고 사견을 사견으로 아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 이렇게 니까에서 맞지마 니까야, 쌍립다 니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표현된다고 해서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이 강하신 분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법문을 듣거나 아니면 경전 공부를 하시거나 또 스승을 찾아가시거나 좋습니다. 좋지만 자기 생각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는 절대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뛰어난 사람, 못한 사람, 잘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근기는 자기 의견이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남의 말 잘 들어주고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상근기로 알 수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수용하시는 분들. 하근기는 어떤 분들이냐면 똑똑하신 분들이 대부분 하근기가 많습니다. 왜? 자기 생각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고 내 경험이 맞고 그런 자기 중심적인 그런 부분이 강한 분들이 하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잘나면 잘날수록 하근기가 됩니다. 그리고 못나면 못날수록 상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가 열려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경전에서 말하듯이 남의 말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견은 그 이치에 맞는 정신 활동이 뭘까요? 이치에 맞는 정신 활동을 하려면 먼저 이치를 알아야겠죠. 근데 그 이치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노하우, 자기가 생각하는 그 견해, 그게 이치가 아니란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있는 그대로 듣는 것, 그 자체가 이치인데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인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치인데 우리가 딱 듣는 순간 자기 견해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게 일대다수로 하는 이 법문은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불합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대다수로 법문을 하게 되면은 각자가 각자의 이해력으로 듣고 가버리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전혀 다르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해를 내려놓고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자기 이해력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업식이라고 하는데 그 업식을 엄청 이렇게 두텁습니다. 업식이. 그래서 듣는 순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견해대로 이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문을 통해서 듣고 청익을 통해서 보충 수업을 해야 되고 독참을 통해서 1대1로 소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견해에서 이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스승의 말을 듣거나 도반의 말을 듣거나 법우의 말을 듣거나 그렇게 좋은 도반에서 말을 통해서 자기 견해가 내려질 때 이 정견이 가까워집니다. 근데 이 정견을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의 정견을 함축적이고 쉽게 개발한 것이 바로 선입니다.
부처께서 정견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견의 포인트를 둬서 선이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선과 정견은 이 초기 불교는 전혀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윗바사나 사마타 뭐 이런 수행법도 있지만 그 명상법 다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다 똑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산 정상에 있으면은 올라오는 길이 달라도 다 한 곳으로 올라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정상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올라가는 도중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길이 다르다고 판단을 해요. 이 길이 좀 더 낫다, 저 길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길을 계속 가고 좋은 도반을 만나고 좋은 법을 만나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 정상은 뛰어난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근기가 제일 빨리 올라갑니다. 그 하근기란 사람은 자기가 약한 사람. 그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 우리가 사성제의 시작이 고통이죠.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 자기가 약합니다. 그래서 눈가기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금방 습득해버리고 금방 수용합니다. 다 내려놓고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상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이렇게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게 상근기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생각에 갇혀버리면 그 순간 하근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견이 되어야 한다. 그 정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전거 타기. 이 정견을 선으로 넘어왔을 때 이것은 자전거 타는 것이다. 그리고 자전거가 다 배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오뚜기처럼 사는 것이다. 그럼 자전거 타기는 무엇이고 오뚜기처럼 사는 것은 무엇인가? 자전거 타는 것은 이 선을 처음에 접할 때 직지라고 하죠. 바로 이제 정견을 하기 위한 바로 안목, 푸른 눈을 떠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여러 번 넘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전거를 잘 타게 됩니다. 중심을 잡고. 처음에는 뭐 중심을 잡기 위해서 페달도 밟고 핸들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을 잡지만, 나중에는 저절로 중심을 잡게 되고 페달을 밟지 않아도 중심을 잡고, 또 어떻게는 또 한 손을 놔버리기도 하고 두 손을 놔버리기도 하죠. 완전 중심에 뛰어나게 됩니다. 자전거 중심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자전거를 통해서 중심을 알게 된 게 아니고 원래 내가 중심을 알고 있었죠. 원래 내가 중심을 잡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통해서 중심을 잡는 법을 재확인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전거는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먼저 타면 되는데 자전거를 공부하고 있어요. 자전거의 구조라든지 자전거의 부품이라든지 이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먼저 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견에 해당되는 것이고, 교리를 먼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전을 외우고 막 그러시는데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는 것이 나쁘진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나쁘진 않죠. 그런데 자전거를 먼저 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전거를 먼저 타게 되면은 알게 됩니다. 자전거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에 이미 중심이 있다는 것을, 그 중심을 가지고 자전거의 중심을 잡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중심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입니다. 그 불성은 여러분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불성을 자전거를 통해서 드러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부품을 공부하고 구조를 공부하고. 그것은 나중에 공부해도 됩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가 고장이 나면 그때 공부해도 됩니다.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그때 공부를 해도 됩니다. 먼저 자전거를 타야 됩니다.
자전거를 바로 타는 것이 이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승에서 마지막에 나온 게 바로 선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 중국에서 시작됐고 논리적이지 않고 그런 쪽으로 다가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다가가면 끝이 없어요. 부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행자와 교학자가 끝없이 다퉈왔습니다. 왜 다퉜겠습니까? 내 말이 맞다, 자기를 주장하니까, 내 수행법이 맞다, 자꾸 주장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분별이죠.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묵인하셨고 대중이 화합하라고 하셨고, 원효 스님께서는 화쟁이라는 사상을 내세우셨죠. 논쟁을 하되 화합하는 논쟁.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수행법이 맞다 틀렸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각 명상을 하시던 윗바사를 하시던 공부를 하시던 참선을 하시던 관화선을 하시던 화두를 드시던 결국은 같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공부에 너무 힘을 줄 필요 없고 내 공부에 힘을 빼고 각자의 수행법을 존중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탁마하고 그렇게 열린 자세로서 다가가게 되면은 이게 금방 귀가 열리게 되고 눈이 뜨이게 됩니다. 우리가 니까에서 말하듯이 남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면 결국은 자기 견해, 이 경전에서 말하다시피 사견을 사견인 줄 모르게 됩니다. 사견을 사견인 줄 알아야 돼요, 먼저. 그래야 정견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사견을 사견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 생각은 사견이 아닐까? 내 생각은 정견이 맞을까? 그렇게 자각을 해야 됩니다. 남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다른 수행법을 비난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불교는 자각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되돌려야 돼요. 모든 상황을 매 순간. 저분 공부 많이 됐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 자체는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그건 전혀 불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분이 공부가 됐던 깨달았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내 견해가 더 중요한 거죠. 나는 왜 이런 견해를 내세울까? 저 사람 왜 판단할까? 결국 내가 눈뜨게 되면은 모두가 눈 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눈 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눈 떠 있는 걸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눈을 뜨게 되면은 아름다워지고 나다워지고 따뜻해집니다. 내가 먼저 눈이 밝아지고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면 모든 세상이 따뜻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분별에 가득 차 있으면 저 사람 깨달았다고 하던데 저렇게 행동하네. 아이고 저 사람 이렇게 항상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깨달았던 안 깨달았던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면 모든 세상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죠. 제가 왜 자꾸 아름답다,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냐 진다는 것을 강조하냐면 그것이 바로 정사유 정어입니다. 그리고 정업이고 정견이 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행위들입니다. 정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따뜻한 말을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왜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업식이죠. 정견이 먼저 되면 자기를 연민하게 되고 세상을 연민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따뜻하게 되고 또 부족한 사람을 덮어주고 기회를 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견이 되고 나면 하나를 비유를 하자면 정견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밑빠진 독이라고 하죠. 이 삶을 계속 우리는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밑빠진 독을 계속 채워요. 끊임없이 채웁니다. 그 가래로서 계속 채우죠. 근데 밑빠진 독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물리가 터지고 이게 지혜가 터지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밑빠진 독을 강물에 던져라. 어느 영화 대사, 스님들이 나오는 영화에 나온 대사인데 밑빠진 독을 강물에 던지면 강물이 꽉 차게 된다. 가득 차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표현도 아주 좋습니다만 더 좋은 표현은 뭐냐면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 정견은 바로 그거예요. 그대로 두는 거.
왜? 밑 빠진 독은 물질적으로 이렇게 뭔가 채워야 되기 때문에 빠져 있지만 그 텅 빈 자체가 가득 차 있죠. 텅 빈 충만. 정견이 되면 그렇게 봅니다. 텅 빈 충만, 빈 상태의 충만. 쉽게 말해서 공기가 가득 차 있죠.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채울 곳이 없어집니다. 그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밑 빠진 독이라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이 정견이 되면 가득 차 보입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채울 곳이 없죠. 채울 곳이 없기 때문에 가래가 약해지겠죠. 탐심이 약해지겠죠. 그렇게 저절로 가득 차지고 완성되어 있고 원만 구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유로 넘어가 봅시다. 정사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인연 자체가 모두 인연에 대해서 이 모든 인연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좋은 일도 인연에서 나타나고 나쁜 일도 인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날 일은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안목을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좋은 일 나쁜 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인연 자체로서 좋은 일이 생겨나고 인연 자체로서 감사한 일이 생겨나고 인연 자체로 슬퍼할 일이 생겨나기 때문에 인연 자체의 위대함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 위대함은 바로 감사함이죠. 그럼 눈 뜨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감사한 하루가 됩니다. 인연 자체가 감사하니까 늘 고맙고 감사하고 이 위대한 인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감사함, 따뜻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교를 공부하고 기도를 하시던 수행을 하시던 따뜻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아직 그건 제대로 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래를 키우신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탐진치, 가래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가래를 소멸시켜야 되는데 가래를 자유자재로 해야 되는데 가래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구하지 마십시오.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밑 빠진 독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됩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 그 인연 자체의 이치를 알게 됐기 때문에 감사함을 알게 되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정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한데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따뜻한 말, 격려하는 말, 그리고 자기를 연민하는 말, 사회를 연민하는 말, 사랑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 그 정견이 되면 아름다워 저절로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세속적으로도 아름다워지고 우리 근본적으로도 아름다워지고 우리 법의 이치에서도 아름다워지는 나다워지는 겁니다. 인연다워집니다. 그것을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미타불 간센보살이 결국은 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성에 기이한다.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나다워진다. 남의 아미타불이 다른 말로 아름다워진다는 얘기예요. 나다워진다. 불성에 가까워진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견이 되어야 된다. 정견이 되려면 나의 견해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길을 열어야 된다. 길을 열고 내 이해력을 내려놓아야 된다. 가래를 자꾸 채우려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깨달으려고 그리고 내 고통을 소멸시키려고 욕심을 내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욕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결국 욕심입니다. 가래예요, 가래. 가래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은사 스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공부를 하려면은 엘리베이터가 2층에 있는 10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2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10층 건물이다. 그래서 1층에서 2층까지는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2층에서 10층까지는 엘리베이터 타면 한 방에 올라간다. 이게 바로 성공부입니다. 그 1층에서 2층까지 가는 걸어서 올라가는 이 공부는 뭐냐면 자세입니다. 자세. 이 성공부를 접하는 자세. 내가 깨달으려고 하고 내가 좀 더 잘 알려고 하고 이
자기의 에고를 채우기 위한 성공 공부의 접근은 잘못된 가래를 충족시키는, 가래를 더 키우는 공부기 때문에 2층에 가지 못합니다. 걸어서 2층에 가는 건 뭐냐면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뭔가 구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갈구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 2층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내려놓고 그냥 힘을 빼고 공부하다 보면 2층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엘리베이터를 들고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직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말한 게 바로 그 표현입니다. 2층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다. 10층짜리 건물이다. 정견이 되려면 초기 수행도 좋지만 선이 더 발전되어 있는 것이다. 다른 수행법이 아니다. 그래서 선을 부정하지 마시고 선을 한번 받아들여 보면 금방 됩니다. 정말 금방 돼요. 뭐 10년, 20년 걸릴 것도 아니고 저는 석 달 만에 된다고 봅니다. 법문 듣고 청익하고 독참하면 석 달도 안 걸립니다.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자기 공부예요. 자기 공부. 자기가 그때부터 경전 찾아보시면 되고, 자전거 부품, 자전거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 부품 찾아보죠. 경전 찾아보시면 되고, 그 경전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바른 이해로, 사견이 아닌 정견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경전에서 보시면은 정말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져요. 정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을 하게 되고 흔들림이 없게 되고, 그리고 정업, 뭐 훔치거나 뭐 사엄하거나 그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명, 바른 직업. 근데 바른 직업이 뭘까요? 요즘 세상에 바른 직업이 따로 있습니까? 직업의 기천이 없죠. 모든 직업에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바른 직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직업에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 일상에 적용하면 됩니다. 일을 할 때나 일을 하지 않을 때나. 일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주부도 설거지도 일이죠. 직업이죠. 저희 밥 먹는 것도 직업이죠. 바로 공양이니까. 모든 것이 직업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할 때 여유롭게 따뜻하게, 때로는 욕심도 나죠. 하지만 욕심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렇게 자유자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진 유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념으로 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견이 돼야 됩니다. 정견이 되지 않고 그 뒤에 수행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견이 되면은 팔정도까지 가고, 또 팔정도 뒤에 정이 되면 정해가 일어나게 되고, 정해가 일어나면 정해탈까지 간다. 아란. 이것이 아주 오래될 것 같지만 금방 한 방에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연기와 똑같아요.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듯이 정견이 되면 저절로 정해가 일어나고 정해탈까지 저절로 됩니다. 바로 이해가 바로 돼버립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아, 이것은 조금 더 상징화시키기 위해서 대상화시켜놨구나. 이런 것을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견이 안 되면 사견으로서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 견해로서 이해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수행, 전혀 다른 불교, 결국은 가래를 키워나가는 수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견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견을 하려면 선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사견을 가지고 자선을 하고 몇 시간 동안 자선하고, 저도 용맹용진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해인사에 출가해가지고 용맹용진을 누구보다 열심히 해봤기 때문에, 물론 선방에 계신 스님들보다는 미비하지만,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는다고 다 사견을 가지고 오래 앉아 있으면 의미가 없고, 사견을 가지고 화두를 들고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견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깨부실 때 그 이목고, 이 화두를 타파하려는 이게 뭐냐? 생각이 일어나는 이게 뭐냐? 나는 왜 깨달으려고 하는 이게 뭐냐?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 그것을 의심하고 분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정을 나에게 대고 때릴 때 금방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1700공안도 한 방에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화두를 두드려 깨는 게 아니고 나를 깨는 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깨야 돼요. 결국 나를 깨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는 나를 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훈습을 통해서 업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가 아주 똘똘 뭉쳐 있단 말이죠. 모든 중심에 나가 있단 말이죠. 그 나를 깨부시는 거예요, 수행자는. 근데 한 번에 어떻게 깨부시겠습니까?
수많은 수행착오를 통해서 깨부시겠죠. 욕심도 내었다가 이 가래라는 것은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원동력을 살다가 너무 치우치면 또 가래를 줄이고, 그 자유자재의 그런 의미의 가래의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오뚜기가 뭐냐면 바로 이 오뚜기가 늘 흔들리죠. 늘 흔들립니다. 이 수행자는 곧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곧게 어떻게 서 있습니까? 나무 목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견이 돼서 팔정도 수행을 해서 여기 기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워지는 이 흔들림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세속적으로는 흔들려야 되고 이 법기에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흔들린다는 것은 희노애락, 모든 감정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즐거움만, 행복만 어떻게 추구합니까? 불행을 느껴야 행복한 줄 알고 울어야 웃음을 알죠. 둘이 아니에요. 아주 밀접한 하나입니다. 불행이 있어야 행복한 줄 알고 가난해야 부자가 될 수 있고 실패를 해야 성공을 알고 성공을 알아야 실패를 알죠. 그렇게 치우침이 성공만 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만 하는 것도 아니고 늘 중심을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도예요. 팔정도. 그것이 바로 오뚜기라고요. 오뚜기. 흔들려야 돼요. 때로는 짜증났다가 때로는 슬펐다가 때로는 괴로웠다가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건강한 삶이에요. 곧게 서 있는 게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하고 있잖아요. 건강하게.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머리가 여기 있다 보니까 슬프면 너무 슬픔에 치우쳐버리고 기쁘면 너무 기쁨에 치우쳐버리죠. 그래서 머리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중심 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많이 흔들려도 어떻게 돼요? 중심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죠. 여러 번 그렇게 흔들리고 살아도 중심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견입니다. 우리 아름다워지는 것, 나다워지는 게 바로 이 중심점. 여기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불성, 법성, 부처가 깨친 바로 그 자리, 바로 이 중심점입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흔들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중심이 내 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그 자체, 인연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일 없는 일이 되는 것이고 길 없는 길이 되는 거예요. 관전자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관전자, 관찰자. 관찰자가 되려면 이 중심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잠을 자도 잠을 자지 않는 그 누군가 어떤 분이 초의식이라고 하는데 뭐 초의식이라도 상관없어요. 잠을 자도 잠을 자지 않는 초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의식이라는 표현에 속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초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에 그냥 방편이에요. 모든 표현은 방편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그 표현에 자꾸 의미를 두시고 판단을 하시던데 그냥 표현의 자유예요. 그냥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편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게 방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방편이에요. 방편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언어를 통해서 이해를 하니까 언어로서 얘기를 해야죠. 언어 도전하지만 언어를 통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끊어야 되지만 생각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그런 저 표현은 틀린 것 같은데 그것도 자기의 사견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사견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수용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좀 듣게 되면은 그때 진정한 귀가 열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이치에 맞는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견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은 선의 안목도 아니고 부처께서 우리 초기 불교에서도 말한 정견이 성립돼야 된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보면은 팔종도는 정견의 성취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정견이 성취되면 팔종도가 아주 수월해진다는 것도 있고 또 정견, 정진, 정념 이 세 가지만 해도 팔종도를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제일 앞에 있는 이 정견은 뭐 사마타 위파사나 하셔도 되고 명상하셔도 되고 다 좋은데 가장 함축적이고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선이다. 그것이 뭐 중국 불교라든지 그런 사견으로 다 가지 마라.
교리와 이런 거 상관없다. 일단 자전거를 타라 이거예요. 자전거를 자꾸 구조를 공부하고 부품을 공부하지 마시고 자전거를 일단 타요. 그런 열린 마음으로 불교를 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불교도 나쁜 불교는 없습니다. 그 모든 불교가 인연화합돼서 일어났기 때문에 인연 안 돼서 일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인연돼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수행법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불교는 없습니다. 그냥 인연돼서 일어난 불교입니다. 통합불교예요. 현대불교는 통합불교예요. 자기의 근기에 따라서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근기를 어떻게 바꿔요? 자기가 바꿔야지 누가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기도가 좋다면 기도로 접하는 거예요. 나는 바쁘니까 그냥 기도로, 아니면 뭐 등 하나 달고, 그게 나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연 맺어지는 겁니다. 흐르는 강물에 떨어진 낙엽처럼 살자고요. 그럼 때로는 무태 걸리기도 하겠죠. 하지만 또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흘러갑니다. 그 인연을 수용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오뚜기처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이별할 때 이별하고 만나면 좋아하고, 그 이별과 만남이 다 소중하고 다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것은 생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우리는 늘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실수했어,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늘 자기를 질책하는 그 업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안 바꿔집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 수행이라는 것은 수행부터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정견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아름다운, 나다워지는, 따뜻해지는 나마스테. 나마스테가 내가 당신에게 기이합니다. 인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거거든요. 내 의견을 내려놓고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 나무 아미타불 똑같은 거예요. 본성에 기이한다, 불성에 기이한다. 그 기이를 하려면 정견이 되어야 됩니다. 정견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이해요?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기이한다. 그렇게 먼저 정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정견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정견이 되면 1700공안 그냥 타파가 되고, 관아선의 화두 그냥 타파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선을 공부하는데 선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공부예요. 그냥 내 의견을 내려놓고 듣기만 하면 바로 선은. 그래서 법문과 청의과 독참을 꼭 하시라. 그리고 법문과 청의과 독참을 꼭 하는 데를 가시라. 법문만 하는 데 가시면 안 됩니다. 법문만 하는 데 가시면은 듣고 와서 내 마음대로 생각해요. 적어도 청익, 차를 마시고, 그리고 독참도 해주고, 그런 곳에 가야 됩니다. 그런 곳에 인연에 접하면 아주 공부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한 분, 딱 스승 한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울려 있는 분, 곧 여러 스승이 같이 교류하고 이런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승가입니다. 부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정견이 아주 중요하다. 그건 어느 스님도 강조할 겁니다. 근데 정견이 안 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 사견을 정견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정견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분도 좀 있고, 그래서 정견이 아주 중요하다. 정견이 되면 밖으로 뻗지 않는다. 무조건 자각하는 힘으로 바뀌게 된다. 저절로 정사위로 나가면 빈 독이 꽉 차 있는 걸로 되기 때문에 만족함,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고, 그 감사함은 따뜻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나무의 아미탑을 기이하는 것은 이 원래 불성, 본래 성품에 기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으로 맨날 나마스테 하면서 요가하고 나무 아미탑을 기도할 때 그런 뭔가 성취하는 그런 마음으로,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상대에 존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내는 마음, 마음을 열어놓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은 금방 정견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각 처소에서 무엇을 하시던 간에 열린 마음으로 이 불교를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 선을 먼저 접하셨으면 좋겠다. 선이 최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선을 공부하시면 좀 더 빨리 수월하게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을 너무 선입견 갖지 마시고 선 공부하시고, 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수준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수준이 없을수록 더 쉽습니다.
불교 용어 하나도 몰라도 되고 없을수록 더 선은 쉬워집니다. 제가 아까 상근기, 하근기 말씀드렸죠. 많이 아실수록, 많이 똑똑하실수록 하근기입니다. 많이 모르고 아이고 스님 저는 배운 게 없어가지고 자기를 내세운다 하지만 그 속에 또 자기 아집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여유롭게 하신 분들이 진정한 상근기입니다. 상근기는 바로 원하에 끼칩니다. 왜? 그 말을 바로 들어오거든요. 제가 아까 새벽 종송 말씀드렸죠. 바로 치자마자 원차 종송 변법계 바로 이 순간 바로 알게 됩니다. 바로 알게 돼요. 일경망소지 한번 부딪힘에 알바를 잊어버립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요? 화두를 들고 있거나 1700 공안이 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나요? 지금 이 순간 어디서 일어나죠?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견해가 정견입니다. 그래서 정견을 꼭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각 처소에서 너무 이런 치우친 마음으로 불교를 접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누가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불교를 접하시면, 그래서 불교를 접할 때마다 자각하는 힘으로 되돌리시면, 그래서 그 자각하는 습관, 세상을 비난하고 비관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항상 채찍질하는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서 나를 그 정견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를 아름답게 바라보는,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런 습관으로 재습관 들여지는 것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습관 들이는 것. 그러기 위해선 사고의 전환이 와야겠죠. 인식의 전환이. 그 인식의 전환이 오려면은 정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정견이 쉽게 하려면 선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